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이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 마지막 시간이죠. 11단원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구조가 10단원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단원은 X바의 분포를 정규 분포임을 이용해서 구한 거고요. 11단원은 P햇의 분포, P햇의 분포가 정규 분포임을 구하는 논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1단원 이해를 하는 거는 10단원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거의 그 비슷한 느낌으로, 물론 식은 조금 다르죠. 근데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습 문제 하는데 오늘 좀 속도를 내서 후반부 자잘한 연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식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1번부터 네, 어떤 지역 사람들의 36%가 혈킹 A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게 모 비율이 나와 있는 거야. P가 0.36인 겁니다. 당연히 Q는 뭐 0.6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랬을 때 100명을 추출했을 때 30명 이상 42명 이하 혈액형 A형 확률을 구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비율로 고치면은요. 100명 중이니까 0.3 P햇이 0.42 이렇게 될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인 겁니다. 이때 이 확률은 probability 확률이고요. P고요. 여기는 proportion, 비율의 P가 됩니다. 하여튼 이 말 알겠습니까? 비율이 0.3에서 0.42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하느냐? P햇의 분포가 n이 충분히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요. 모비율이 0.36이니까 평균은 0.36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뭡니까? n분의 100명이니까 100분의 그 다음에 PQ 0.36 곱하기 0.64 이게 바로 이제 분산이고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P햇의 분포를 그리면 얘가 지금 0.36인 거야, 평균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0.3에서 0.42 사이가 되는 요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0.36에서 이 차이가 0.06 차이고요. 이것도 0.06 차이네. 그러니까 이 반토막 구한 다음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토막 구하는 과정은 0.42를 표준화시키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0.42 마이너스 0.36 나누기 이것의 표준 편차는 이게 분산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10분의 0.36 곱하기 0.64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66에 36이고 88에 64니까 이 0.48의 제곱입니다. 이 값이. 0.48의 제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값이 6 곱하기 6 곱하기 100분의 1. 얘는 8 곱하기 8 곱하기 100분의 1. 하니까 6 하나 8 하나 100분의 1 하니까 0.48 되는 거죠. 이 앞에 100분의 1가 있습니다. 얘는 10의 제곱이고. 그래서 0.048의 제곱이에요. 값이 0.048이 여기서의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니까 0.42 나누기 0.36, 0.06이거든요. 0.06. 여기는 0.048. 분자분의 1000을 곱하면은 48분의 60. 6으로 약분하니까 6, 8에 48, 10. 이 값이 1.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Z가 1.25일 때의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통해 구하니까 0.3944가 돼요. 이게 0.3944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2 곱하기 0.3944 하면 이 값은 0.7888. 네, 여기 답이 됩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자, 다음. 어떤 백신은 투여된 사람 중 80%가 면역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모비율이 0.8인 것이 알려져 있다. 근데 그 투여한 사람 100명 중에서 74명 이하가 면역을 가지면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정하려고 한다. 떨어졌다는 판정을 할 확률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아요. P햇의 분포가 역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 P햇의 분포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P햇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100명을 추출한 것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 평균은 똑같이 0.8이에요. 모비율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문제가 그 중에서 100명 중에 74명 이하가 되면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정을 한대요. 그럼 비율로 치면은 0.74 이하가 되면은 효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 넓이가 과연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또 표준화시켜서 구하는 거예요. 자, 요 PLC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0.8이야. 그 다음에 분산은 뭡니까? n분의 PQ 0.8 곱하기 0.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건데 0.8 곱하기 0.2가 0.4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분모가 있으니까 값은 0.04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0.04인 거야. 이 그래프에서. 따라서 요걸 표준화시키면 0.74 마이너스 0.8 나누기 0.04를 하시면 0.06 나누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역시 표를 찾아보니까 0.4332가 나옵니다. 뭐가? 이 넓이가 0.4332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니? 네. 나머지는 0.5에서 0.434 빼니까 0.0668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초반부에 해당하는 내용 논리만 알면 돼요. 다음 흰 공이 16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 중에서 64개의 공을 복원 추출할 때 검은 공이 16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고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십시오. 요거 이제 이항분포로 풀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 단원에 맞춰서 풀겠습니다. 흰 공이, 검은 공이 전체 20분의 4니까 5분의 1이야. 그러니까 그냥 공 하나를 딱 꺼내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비율이 5분의 1인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64개 중에 검은 공이 16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에는 64분의 16개면은 요 값이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64개라는 표본을 뽑았을 때 n이 64를 뽑았을 때 그것의 p 햇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PS의 분포가 정기 분포를 이룹니다. 평균은요. 모비율하고 똑같습니다. 5분의 1. 0. 그냥 1이라고 할까요? 내가 궁금한 게 뭡니까? 이게 4분의 1은 0.25잖아요. 0.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도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얘는 정기분포 다르죠? 평균 얼마입니까? 0.2. 분산은 뭡니까? n분의 PQ 0.2, 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값은 0.4의 제곱이야. 이거는 8의 제곱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8분의 0.4의 제곱인데 약분하면 2고 1이니까 0.05. 0.05의 제곱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0.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화시키게 되면은 0.25에다가 0.2를 빼고 나누기 표준 편차 0.05를 하게 되면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Z가 1일 때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Z가 1일 때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찾으면 0.4332가 나와요. 얘 0.5입니다. 더하게 되면 0.8332, 0.3413, 3413이 되고요. 이것도 그다음에 0.8413이 답이 되는 겁니다. 1, 2, 3번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똑같다고 느끼기 힘들 수 있어. 기본기가 부족하면은 그 문제의 어떤 표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없어요? 대형 마트에 가면은 선생님이 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 과자를 사. 그 과자가 똑같은 과자인데 어떤 건 낮게 포장돼 있고 어떤 거는 세 개들이 한 묶음 포장돼 있고 어떤 과자는 엄청나게 큰 봉지에 과자가 막 엄청 들어있잖아. 그러면은 사실상 그 안에 들어있는 과자 내용물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가격도 다르고요. 양 대비 가격도 다르고요. 실제 절대적 가격도 다르고 다 달라 보여.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특정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크기나 포장 방법들이 있어. 그거를 이제
그 마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략적으로 판매 전략을 세워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보통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겉에 포장지만 다르지 그 알맹이 똑같습니다. 심지어는요 10단원에 배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느낌 듭니까? 자, 다음도 하겠습니다. 11날 4번. 자, 어떤 TV 드라마 시청 조사하기 위해서 그 드라마 방영되는 표본 조사를 하였다. 그 중에서 시청하면 400명 중에서 20%가 시청하였다고 한다. 신뢰도 신뢰 구간.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대야. 아까는 모집단을 활용해서 표본에 대한 걸 조사했는데 표본 하나를 조사해서 거꾸로 시청률을 예측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400명 중에 20%가 시청했단 말은 P-햇이 0.2라는 뜻인 거예요. P-햇. 그러면 이제 모 비율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모 비율이 0.2랑 굉장히 유사하겠죠. 근데 신뢰도 95%니까 모 비율은 내가 측정한 0.2 플러스 공식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측정한 0.2 마이너스 신뢰도 95%는 여기가 1.96 들어간 거 알고 있습니까? 공식 루트 n분의 P-햇 Q-햇 0.2 곱하기 0.8 여기는요 1.96의 루트에 n분의 P-햇 Q-햇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끝! 계산하게 되면 값이 0.4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20의 제곱이니까 뭐 계산해가지고 답이 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걸 갖다 닫힌 구간에 표현하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계산만 하시고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현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어느 항공사에서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년에 항공사를 사용한 고객 중에서 N명을 추출했더니 6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뢰도의 신뢰 구간에서 B 빼기 A가 0.12544일 때 N의 값을 구하는 건데 얘가 뭡니까? P-햇이 0.64라는 뜻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N명만 조사했으니까. 그럼 이것도 신뢰 구간을 했더니 이게 A, B인데 B 빼기 A가 0.12544란 말은 0.12544는 뭐예요? 2 곱하기 신뢰도 95%니까 1.96에 그 다음 루트 n분의 P-햇 Q-햇을 쓴 값을 구한 건데 P-햇 Q-햇이 0.64 곱하기 0.36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 구하면 되는 겁니다. 끝. n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선생님 루트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가 대부분 뭐가 간단합니다. 0.64는 0.8의 제곱이고요. 0.36은 0.6의 제곱이니까 이 안쪽은 0.48이 됩니다. 0.48의 제곱의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구하면 얘가 엄청나게 복잡한 숫자지만 뭔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11-6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을 신뢰도 99% 추적하는데 최대 허용 표본 오차가 0.03보다 작게 가려고 합니다. 최대 허용 표본 오차가 뭡니까? 신뢰도 99%일 때는 2.58 곱하기 루트 4n분의 1인 거 알겠습니까? 원래는 n분의 P의 Q햇인데 P의 Q햇의 곱이 최대일 때가 P햇이 2분의 1일 때죠. 그래서 이건데 요 값이 문제가 0.03보다 작게 하려고 합니다. n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거 풀면 됩니다. 이것도 크로스로 곱해갖고 정리해서 구하면 되겠죠. 생략 구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강조하는 게 이걸 막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보고 이거는 큰 측면에서 모집단을 통해서 표본을 예측하는 문제구나. 이거는 표본 하나를 구해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문제구나. 그 과정에서 신뢰도나 신뢰 구간이 나오는구나. 그럼 그 과정은 전부 다 그에 맞는 이론이나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푸는 과정은요. 뭐 정 안 되면 계산기, 실제로 대학생은 전부 다 계산기로 구합니다. 통계학과 필수 아이템이 계산기야. 알겠죠? 자, 실력편 문제도 비슷합니다. 7번. 실험에 의해 주사위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빼기 100분의 1, 6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오차에 해당하겠죠. 이 값 신뢰도 95%를 확인하려면은 주사위를 몇 번 이상 던져봐야 됩니까? 뭐 신뢰도 95%면은 1.96이란 Z값이 사용되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100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정규분포를 그리게 되면은 P 해세분포가 정규분포잖아. 평균이 얼마입니까? 이 값이 P. 다시 말하면 6분의 1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로부터 내가 얻게 되는 요 P 햇이 요 사이가 되는 이 넓이가 0.95가 되는 순간에 이 Z값을, 요 값이, Z값이 1.96이라는 사실이 이제 이 신뢰도 95%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물어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요거 안에 포함이 된다. 뭐가? 실험에 의해서 나온 확률. 그러니까 실험에서 나왔단 말은 진짜 n번 던져서 그 중에 1의 놈이 x번 나오면 요게 이제 실험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이게 뭡니까? P-햇입니다. P-햇.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내가 측정한 P-햇이 6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하고 6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하고 사이에 포함됨을 95%로 확인하려고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얘가 뭡니까? 이게 P입니다. P. 얘가 뭡니까? P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하고 P에서 차가 이 100분의 1보다 더 포함되니까 작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주사위를 던져야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P하고 P에서 차가 뭡니까? 신뢰도 95%로 공식 외우고 있잖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Q인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인 거죠. 요 값이 1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겁니다. 곱하기 되면은 196 곱하기 루트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루트 n 이렇게 되고요. n은 이거 갖다 제곱하니까 196의 제곱 곱하기 36분의 5 이렇게 내가 답 되겠습니다. 역시 계산기로 뿅뿅 눌러서 구하게 되면 이게 뭐 5335점 얼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5336. 역시 계산 중에는 않습니다. 오차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8번. 어떤 농장에서 생산되는 수박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했더니 당도를 조사해서 이 당도 일정한 이상의 수박의 비율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하는데 신뢰 구간 길이를 0.28 이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합니까? 공식 외웠잖아. 2 곱하기 신뢰도 95%니까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알겠습니까? 그 다음 PQ인데 이 신뢰 구간 길이를 0.28 이하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원래 뭐 들어가는 겁니까? 이 농장에서 수박 중에서 뭐 조사했는데 그거가 뭔가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 값이 아무리 커도 요거보다는 언제나 작거나 이게 최대 표본 허용 오차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 길이의 최대값이 얘기 때문에 그치? 요거보다만 그러니까 이거보다 0.28이 더 커버리면 어쨌든 신뢰 구간 길이는 0.28 이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옮기면 1.96 나누기 0.28 해서 이 값이 루트 n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 값은? 할 수 있습니다. 28, 96인데 196은 14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 0.28은 2 곱하기 14이기 때문에 없음이 없이 7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n은 7 이상이니까 n은 7, 7에 49 이상이 되어 정답은 49가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조금 속도가 빨랐습니다만 요 모비율의 추정 파트는요. 이 다음 자체 문제풀이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이 앞단원와의 관계, 정규분포의 관계, 각각의 말로 쓰여진 것들의 의미, 그거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길 바라고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문제보다는 이론에 초점을 둬서 차라리 이론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통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이과 수험생들은 쌤이랑 미적분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고 문과 수험생들도 수투 과목이나 또는 다른 강좌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했고요. 자, 선생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